안녕하세요. 내면 탐험의 모리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의 효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려 하거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으면서 내 말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줄 때에는 정말 기분이 좋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이해해주면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암담해 보이던 일도 누군가가 진정으로 들어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일도 누군가가 잘 들어주면 마치 맑은 시냇물 흐르듯 풀리곤 한다.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공감을 받아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비폭력대화에서 이야기하는 공감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환경, 예를 들어 가족, 학교, 직장 등에서 공감의 효과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대학 강사의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 대학 강사는 강사들 몇 명이 공감하면서 듣는 법과 자기 자신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운 것이 학생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다. 학생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개인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면서 그들의 학업 성취도는 더욱 올라갔어요. 그렇게 들어주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긴 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장은 우리에게 당신들은 상담사가 아니니까 학생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학장이 걱정하는 것을 공감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분은 혹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더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장도 우리가 이렇게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자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말을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의 말을 더 들어줄수록 학생들이 공부도 더 잘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대학 강사는 학장님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과의 공감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호관계에 있는 조직에서 일할 때에는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명령이나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보다 권력과 지위와 같이 힘을 더 가진 사람들을 공감함으로써 대학 강사와 학장님의 욕구를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MVC로 공감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일은 마음속 깊은 곳에 느낌과 욕구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의 여린 면을 드러내기를 가장 꺼리는 때는 자신의 권위나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기 표현을 하기도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인간적인 면을 접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점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뒤에 있는 느낌과 욕구에 연결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죠. 이와 관련된 마셜의 상담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거리의 갱들과 상담할 때였다. 그때 나는 마음이 상했다는 내 느낌과 나를 좀 더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는 욕구를 솔직히 말하면서 나의 여린 면을 그들에게 드러낸 적이 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비웃었다. 오, 저런 마음이 상하셨다니 안 됐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웃으며 거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들이 내 여린 면을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느낌의 욕구를 귀 기울일 수도 있었다. 만약 내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나는 상처받고 화나고 겁도 나서 그들과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우선 그 자리를 떠나 자신과 공감하거나 다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내 안에서 이렇게 강하고 일고 있는 느낌과 욕구를 찾아서 그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받고 나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줄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선 머릿속의 비판적인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공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오, 저런 마음이 상하셨다네 안 됐네라는 말과 다음과 이어진 비웃음 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듣자 나는 그들이 화가 나 있으며 죄책감을 갖거나 조종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순간에 그들은 과거의 은연중 마땅치 않다는 의미로 그러면 내 마음이 아파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이 실제로 정확한지는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런 추측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는지 판단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고통과 욕구를 듣는 데 집중했다. 이봐요 하고 그들 중 한 명이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저쪽 갱한 놈이 있고 그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없다고 상상해봐요. 그런데도 거기 서서 그놈들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자 모두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그들의 느낌과 욕구에 주의를 집중했다. 여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배우는 것에 질렸다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당연하죠. 누구든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이 한 말이 얼마나 허튼 소리인지 다 알 거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려면 이곳 실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어떤 녀석들은 당신 입에서 두 마디가 나오기 전에 날려버릴 텐데.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사람은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나는 들은 말을 때로는 반복하면서 그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대화는 40여 분간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변화를 느꼈다. 그들은 내가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느낀 것이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상담사가 그들의 변화를 느끼고 물었다.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가 봤던 강사 중에 제일 낫군요. 상담사는 놀라며 나를 돌아보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 뭔가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마셜은 그들이 던진 말들이 모두 보편적인 인간의 느낌과 욕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셜의 의도, 그리고 어떤 것에 주의를 두었는지 모르는 상담사는 어떤 말들이 그들의 반응을 다르게 이끌어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공감은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함으로써 폭력을 막기도 합니다. 토론토에 있는 약물 중독 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젊은 여성은 마셜에게 MVC로 위기를 면했던 사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야간 근무 시간인 밤 11시쯤 마약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서 방을 달라고 했다. 그 여성은 남은 방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고 다른 상담소의 주소를 건네주려는 순간 남자가 덤벼들어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런 다음에 그 남자는 그녀 위에 올라앉아 목에 칼을 들이대며 거짓말하지 마 이 나쁜 년. 방에 있는 거 다 알아 라고 소리쳤다. 그 여성은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배운 MVC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말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군요. 내가 비록 중독자일지는 몰라도 사람 대접 받을 자격이 있어. 모두가 나를 깔보는데 이제 신물이 나. 부모도 나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아. 나는 사람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야. 그녀는 그의 느낌과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며 말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시군요. 그 상황은 30분 정도 진행이 되었다. 마셜은 그 상황이 그녀에게 무서웠겠다는 느낌을 추측해서 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답변은 의외였다. 아니에요. 대화가 몇 번 오간 뒤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한 가지가 명백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집중해서 그의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이자 그가 더는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괴물처럼 보이는 사람도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보기 어려울 뿐이지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욕구와 느낌에 집중할수록 저는 그 사람을 채워지지 않은 욕구 때문에 절망에 빠진 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 주의를 두는 한 다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필요했던 공감을 받자 칼을 거두었고 저는 그 사람이 다른 센터에서 방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럼 여긴 왜 다시 오셨나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미 MVC에 능숙해서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도 되겠는데요. 저는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인지 물어보기가 겁나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뇨. 이제는 어머니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에 대해 배웠는데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음날 저녁에 어머니께 센터에서 그 남자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네가 그 일을 계속한다면 너 때문에 네 아버지와 나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말 거다. 두 말 말고 다른 일을 찾아봐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엄마 그건 제 인생이에요. 이 사례는 위험한 상황에서 공감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에게 공감을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아니요 또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거절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공감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방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이때 누군가의 아니요 뒤에 있는 느낌의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며 또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공감하기 힘든 것 중 하나는 침묵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의 드러나기 힘든 면을 말하고 난 뒤 상대방이 우리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싶을 때 침묵은 더욱 견디기 힘들죠. 이때 상대방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두려운 상황을 상상하기 쉽기 때문에 그 침묵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와 연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마셜이 심리치료사로 일할 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20살 난 딸을 둔 부모와 만났던 사례입니다. 딸은 약물치료, 입원, 충격요법을 몇 달간 받고 있었는데 마셜을 찾아오기 전 3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부모가 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녀 혼자선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상담실에서 딸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떨면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침묵을 통해 나타나는 그녀의 느낌과 욕구에 공감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좀 겁이 나나요? 말을 해도 안전하리라는 확신이 필요하죠. 내 말이 맞나요?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마셜은 느낌을 표현했다.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을지 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 후 40여 분간 그녀의 느낌과 욕구를 짐작해 말해보거나 내 느낌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눈에 띄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대하려는 마셜의 노력을 알아줄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마셜은 피곤하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내일 다시 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2, 3일은 첫날과 비슷했다. 마셜은 비슷한 것을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표현하면서 그녀의 느낌과 욕구에 계속 주의를 집중했다. 이따금 마셜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4일째 되던 날 여전히 반응이 없자 마셜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는 마음이 말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좀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녀의 근육은 긴장했고 그녀는 의자에 더 깊숙이 웅크려 앉았다. 손을 놓으려고 하자 그녀가 손을 조금 내어주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손을 잡고 좀 더 그대로 있었다. 몇 분이 지난 후에 그녀의 손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셜은 몇 분간 손을 잡은 채로 처음 며칠 동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음날 그녀가 도착했을 때에는 전보다 더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돌린 채 꼭 움켜쥔 손을 마셜에게 내밀었다. 처음에 그녀의 행동이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그 손 안에 마셜에게 주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셜은 그녀의 주먹 쥔 손을 잡고 손가락 하나씩 펼쳤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구겨진 종이가 들어있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녀로부터 소통하고 싶다는 신호를 받았다는 사실에 마셜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다. 마셜이 1시간 동안 용기를 북돋아주자 그녀는 두려워하며 천천히 첫 마디를 말했다. 마셜이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확인해주자 그녀는 안심하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1년 후에 그녀는 마셜에게 일기의 다음과 같은 한 부분을 보내주었다. 나는 충격요법과 독한 약물 치료를 끝내고 퇴원했다. 그때가 4월쯤이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처럼 그 전 3개월도 내 머릿속은 완전히 텅 빈 공백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온 뒤 말하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내내 침대에만 있으려 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나는 로젠버그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그 2, 3개월 동안 로젠버그 선생님의 사무실에 이야기한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 나는 선생님과 처음 상담한 뒤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할 생각조차 못하던 나를 괴롭히던 것들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일이었는지를 기억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로젠버그 선생님은 나를 배려하며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말하고 난 후에는 항상 기분이 좋았다. 나는 선생님과 약속한 다음 상담 시간을 기다리며 날짜, 심지어 시간까지 세웠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현실에 부딪히는 게 나쁘지만 않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 맞서야 할 문제들, 스스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용기를 잃게 된다. 하지만 현실 속에는 멋진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1년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때로 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해줄 때 느껴지는 기쁨이다. 마셜은 공감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충분한 연결을 가지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도 극복하게 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합니다. 공감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심리 이론이나 심리 치료를 위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마음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특정한 느낌과 욕구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